계좌 잔고가 거의 바닥난 상태에서 수표를 발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꼬리가 잡히고 수표는 부도 처리되며 게임은 끝나고 맙니다. 이제 수표를 선물 계약으로 바꾸고 은행 계좌를 은보관 금고로 바꿔봅시다. 그리고 수표 부도 사태를 글로벌 귀금속 시장을 재편할 전면적 위기로 치환해봅시다. 2025년 12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방 은행들은 1980년 헌트 형제의 시장 독점 시도 이후 최대 규모의 실버 스퀴즈 상황에서 자신들이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되었다는 사실을 막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누군가의 조작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은이라는 금속 자체가 사라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 달 초반 4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2월 초 코맥스 창고에서 4,760만 온스가 넘는 은이 실물 인도를 위해 인출 요청되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한 달의 기록이 아닙니다. 거래가 활발한 분기의 기록조차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인도 요청 파동으로 코맥스의 전체 등록 재고, 즉 계약 보유자에게 실제로 인도할 수 있는 금속의 60% 이상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원자재 시장에서 흔히 듣지 못하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창고 유출 비상사태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생각해 봅시다. 코맥스는 서방 세계 전체의 은 가격 발견을 위한 중추로 간주됩니다. 산업 사용자들이 필요 물량을 해지하고 은행이 포지션을 관리하며 투자자들이 지하실의 실물발을 보관하지 않고도 귀금속에 노출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모든 시스템은 종이 계약이 승인된 창고에 있는 실물 금속으로 뒷받침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신뢰하기 때문에 작동합니다. 하지만 그 금속이 예상보다 빠르게 문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2월 24일은 가격은 온스당 7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같은 날과 비교했을 때 143%나 급등한 수치입니다. 이 랠리는 투기나 과장 광고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 급등은 아주 현실적인 두 가지 촉매제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바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석유 봉쇄를 포함한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한 안전 자산 수요입니다. 낮아진 금리는 은과 금 시장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 수익이 없는 금속을 보유하는 기회비용이 사라집니다. 채권 대신 은을 소유한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는 기관 자금을 귀금속 시장으로 물밀듯 밀려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코맥스 창고에서 금속이 유출되고 가격이 폭등하는 동안 태평양 건너편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상하이의 은 재고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상하이 선물 거래소는 11월 말까지 재고가 446톤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만 300톤이 넘는 은이 중국 창고에서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그 은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바로 서쪽으로 갔습니다. 상하이는 런던과 뉴욕으로 은을 수출하기 시작했고 이 물량은 글로벌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년 동안 상하이와 서방 시장의 관계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랐습니다. 상하이 가격이 런던이나 뉴욕보다 높아지면 금속은 차익을 얻기 위해 동쪽으로 흘렀습니다. 반대로 서방 가격이 더 좋은 수익을 제공하면 금속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흐름은 균형을 이뤘고 시스템은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일방적인 탈출입니다. 중국의 은이 서방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지만 서방 창고 재고는 역사적인 속도로 붕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차익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격 결정 메커니즘에서 무언가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비명을 지르는 시장의 소리입니다. 수학적 통계는 이 시스템 내에서 쌓이고 있는 압박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코맥스 등록 재고, 즉 인도 가능한 금속은 2020년 이후 73% 이상 감소했습니다. 우리는 5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난 감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 마지막 몇 달 동안 위기 수준의 속도로 가속화된 유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월 초 어느 날 하루 만에 7,330개의 은 선물 계약이 실물 결제를 요청했습니다. 각 계약은 5,000온스를 대표합니다.
계산을 해봅시다. 이것은 하루 만에 3,665만 온스가 청구된 것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것이 코맥스의 전체 유통 가능한 재고의 약 30%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말입니다. 여러분은 뱅크런, 즉 은행에서 돈을 빼내려는 사람들의 행렬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영화 속에서 말고 실제 금융 역사에서 말입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됩니다. 몇몇 고객이 불안해하며 예금을 인출합니다. 그리고 몇 명이 더 추가됩니다. 그러다 창고가 마르기 전에 돈을 찾기 위해 모두가 서두르면서 블록주의로 줄이 만들어집니다. 공포는 자기 실현적이 됩니다. 12월에 일어난 일은 아직 완전한 공포는 아니었지만 줄이 형성되기 시작한 단계였습니다. 실물 인도를 청구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 계약을 넘기려는 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조에 은이 필요한 산업 사용자들,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금속을 원하는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코맥스 재고 수준을 보고 더 이상 종이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전문 트레이더들이었습니다. 시스템을 신뢰하는 것에서 금속을 요구하는 것으로의 이러한 정서 변화는 원자재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발전을 의미합니다. 일단 신뢰가 깨지고 참가자들이 거래소가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게 되면 수학적 압박은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은의 산업적 수요, 프로필은 이전의 강세장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 불길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연간은 수요의 60% 가까이가 산업적 응용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태양광 패널 전기차, 부품 오지 인프라, 그리고 인공지능 서버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선택적인 사치 용도가 아닙니다.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기술 구축에 필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 금속은 소비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시장에 다시 팔기 위해 창고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는 은을 유통시장으로 배출하지 않을 제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산업적 수요가 가격 밑에서 바닥을 받쳐주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투자자들이 종이 노출 대신 실물 인도를 요구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창고 재고가 유례없는 속도로 붕괴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서방 은행들이 엄청난 숏 포지션, 즉 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은이 $70 근처에서 거래될 때 성립되는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베팅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주의를 끌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은행들이 $70 근처에서 은을 매도하며 이전의 모든 급등처럼 랠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동안 실물 시장은 이미 그들에게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상하이 가격은 뉴욕을 따라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런던 창고 프리미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도 요청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은행들은 역사적 패턴에 기초하여 베팅을 했습니다. 그들은 평소의 전략이 통할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투기꾼들이 가격을 더 높게 올리게 둔 다음 랠리가 자체 무게로 인해 붕괴할 때까지 시장에 종이 계약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실물 금속을 요구할 때는 시장에 종이를 쏟아부을 수 없습니다. 그 계약들이 즉시 실물 인도로 청구될 때 더 많은 선물 계약을 만들어 가격을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들은 거래를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붕괴하고 있는 메커니즘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리고 12월의 창고 유출, 그것은 위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연방준비제도의 12월 정책 결정이 은의 반대 베팅을 한 모든 사람들에게 상황을 기하급수적으로 악화시켰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연준은 세 번째 연속 금리 인하를 발표하여 기준금리를 3.5에서 3.75% 범위로 낮췄습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이것을 0.25%포인트 조정이라고 불렀지만은 트레이더들은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바로 검증입니다. 연준이 귀금속 시장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에게 방금 확인해 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성장 우려가 다시 테이블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빌리는 비용이 비쌌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낮은 이자율이 은과 같은 자산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국채로 위험 없이 5%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때는 은을 보유하는 것이 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배당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산을 위해
보장된 소득 흐름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채 수익률이 3%대로 떨어지면 갑자기 그 기회비용은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는 고립되어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CNBC의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은 이미 2026년에 2번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금리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기대에 실제 돈을 걸고 있는 선물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은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베팅하며 숏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70달러 주변에서 설정된 거래로 인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금속은 이제 72달러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귀금속 가격을 억제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주요 역풍 중 하나를 방금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 변화는 방정식의 일부만 설명할 뿐입니다. 은 시장에서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깨졌다는 진짜 증거는 실버 인스티튜트가 2024년 발표한 수요와 공급의 수학에서 나타납니다. 글로벌은 공급 적자 2억 8,200만 온스. 이 숫자를 잠시 곱씹어 보십시오. 수요는 약 13억 온스에 달한 반면 공급은 10억 온스를 조금 넘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급이 타이트한 시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광산이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세계가 더 많은 은을 소비하고 있는 구조적 부족 상태입니다. 부족한 금속은 어디서 올까요? 재활용 비축량 인출,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지상 재고의 느린 고갈에서 옵니다. 이것들은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금고에서 꺼낸 온스나 오래된 전자제품에서 재활용된 온스는 내년에 사용할 수 없는 금속을 의미합니다. 미국 정부는 은을 핵심 광물로 지정했을 때 이러한 취약성을 인식했습니다. 풍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가진 원자재에는 그런 분류가 붙지 않습니다. 정부 분석가들이 산업 수요 예측을 검토하고 이를 국내 생산 능력과 비교한 뒤 전략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은의 연초 대비 149% 상승은 트레이더들이 이러한 현실을 깨닫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가격 급등은 모멘텀을 쫓는 투기꾼들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급을 확보하려는 산업 사용자들, 구조적 적자를 인식한 투자자들, 그리고 종이 시장이 실제로 필요할 때 실물 금속을 인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뒤늦은 깨달음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종이와 실물의 괴리가 위기 수준에 도달했다는 증거를 원하십니까? 10월 10일에 일어난 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맥스 선물 가격은 런던 현물 가격보다 온스당 3달러 이상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 그 차이는 운송 및 보험 비용을 충당할 정도인 몇 센트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3달러의 격차는 글로벌 가격을 일치시키는 차익 거래 메커니즘의 근본적인 붕괴를 나타냅니다. 트레이더들은 즉시 기회를 인식합니다. 인위적으로 억제된 가격으로 뉴욕에서 은 선물을 매수합니다. 실물 금속을 인도받습니다. 런던으로 보냅니다. 프리미엄 가격에 팝니다. 그 차액을 챙깁니다. 그러한 차익 거래는 불가능했어야 했습니다. 3달러 스프레드의 존재 자체가 글로벌은 시장의 배관 시스템에서 무언가가 고장났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36KR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흐름은 은의 국경 간 이동을 강화하고 그들이 종이은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에 취약성을 노출시켰습니다. 실제로 그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봅시다. 수년 동안 코맥스는 부분 지급 준비 모델로 운영되었습니다. 거래소는 예상되는 인도 요청을 감당할 만큼 충분한 실물 은을 유지했지만 선물 계약의 총 미결제 약정은 금고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속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냈습니다. 대부분의 계약이 현금으로 정산되거나 미래의 인도 원로 롤오버 되는 한 이 시스템은 잘 작동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신뢰에 의존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장 참가자들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실물 금속을 얻을 수 있다고 신뢰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는 대부분의 참가자가 실제로 인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종이 청구권이 금속으로 교환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종이 청구권을 거래하는 것에 만족합니다. 10월의 3달러 백워데이션 현상은 전문 트레이더들에게 그 신뢰를 산산조각냈습니다. 코맥스 선물이 런던 실물 가격보다 엄청난 할인 가격에 거래된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것은 시장이 코맥스가 더 이상 효율적으로 금속을 인도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종이 계약은 물리적 현실과 분리되었습니다. 뒤이어 발생한 차익 거래 흐름은 트레이더들이 금속이 가장 싼 곳에서 매수하여 가장 높은 프리미엄을 받는 곳으로 운송함에 따라 상하이 창고에서 수백 톤을 고갈시켰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중국 금고를 떠난 300톤은 고장난 가격 메커니즘에 의해 촉발된 충격적인 일방향 흐름을 나타냅니다. 이런 규모에서 차익 거래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건강한 시장에서는 가격 차이가 발생하면 정교한 트레이더들이 가격이 다시 정렬될 때까지 즉각적인 기회를 포착합니다. 차익 거래 흐름은 자체적으로 수정됩니다. 그것은 자동으로 다른 시장 간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춥니다. 그러나 금속 흐름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가격 격차가 지속된다면 여러분은 일시적인 혼란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른 지역에서 금속을 수입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한 시장의 구조적 희소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코맥스의 재고 위기는 단순히 금고에 있는 총 온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금속의 품질과 가용성에 관한 것입니다. 일부 은은 판매하지 않는 특정 법인이 소유한 할당 계정에 있습니다. 일부 금속은 환매를 유발하지 않고는 건드릴 수 없는 ETF 보유량에 속합니다. 등록 재고, 즉 선물 계약에 대해 실제로 인도 가능한 금속은 시장 기능을 유지하는 유동 주식을 나타냅니다. 그 등록 재고는 2020년 이후 73% 붕괴했습니다. 우리는 점진적인 감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에 임계 속도에 도달한 가속화된 유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처리하도록 설계된 것 이상으로 인도 요청이 급증함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하는 이러한 압력을 강화할 것을 보장했습니다. 낮은 금리는 귀금속을 보유하는 기회비용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기관 자금을 다시 이 부문으로 불러옵니다. 연금 펀드는 배분을 조정하고 헤지 펀드는 롱 포지션을 구축하며 부유한 개인들은 자산을 채권에서 실물 자산으로 옮깁니다. 그 모든 수요는 실물 공급이 이미 구조적 적자 상태이고 금고 재고가 이미 붕괴하고 있는 시장을 강타합니다. 수학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가격이 산업 수요를 파괴하고 기존 보유량에서 금속을 강제로 내놓게 할 만큼 충분히 오르거나 아니면 시스템에 인도 가능한 은이 바닥납니다. 70달러 근처에서 막대한 숏 포지션을 보유한 코맥스 은행들은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합니다. 그들은 훨씬 더 높은 가격의 선물 계약을 매수하여 파괴적인 손실을 확정짓고 숏 포지션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등록 재고가 0이 되기 전에 인도 요청이 느려지기를 기도하며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옵션도 탈출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승하는 시장에서 숏 포지션을 커버하는 것은 가격을 더 높게 밀어 올리는 매수 압력을 가중시킵니다. 재고가 고갈되는 동안 숏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은 금고가 실제로 비었을 때 재앙적인 스퀴즈를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물 시장에서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귀금속 애널리스트 앤드류 맥과이어는 코맥스 재고 수준과 인도 요청 비율을 살펴보고 2년 전이라면 미친 소리처럼 들렸을 예측을 했습니다. 코맥스의 가격 통제 메커니즘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은이 8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학적 추론입니다. 인도 요청이 12월의 속도로 계속되고 등록 재고가 계속 떨어지면 거래소는 이진법적인 결과에 직면합니다. 가격이 폭발하여 금속을 시스템으로 다시 강제로 끌어들이는 수준이 되거나 코맥스가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금속 대신 현금으로 계약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후자의 옵션은 은 시장에서 가격 발견이라는 마지막 명분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것은 실물 구매자들이 이미 의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종이 시장은 실제로 중요할 때 인도되지 않을 수 있는 허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12월의 창고 유출은 거래소가 은 선물 거래를 시작한 이래 그 어느 때보다 우리를 그곳에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은 그 수학이 피할 수 없게 되는 시기입니다. 코맥스 리스크 관리자들을 밤잠 설치게 만드는 수학을 해봅시다. 등록되는 재고는 2020년 이후 73% 감소했습니다. 12월 초 단 하루 만에 3,665만 온스가 인도를 위해 청구되었으며
이는 남은 유동 재고의 약 30%에 해당합니다. 인도 요청이 12월의 속도로 계속된다면 금고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몇 달이 아닙니다. 몇 주입니다. 이것은 먼 미래 어딘가에서 양조되고 있는 가상의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수학적 카운트다운이며 모든 거래일이 코맥스를 글로벌 귀금속 시장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심판의 날로 더 가까이 데려가고 있습니다. 주요 원자재 거래소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단지 당혹감이나 규제 당국의 조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미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정한 필수 산업 금속에 대한 가격 발견의 완전한 붕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은 단순한 투자 수단이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에너지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태양광 패널의 중요한 입력 요소입니다. 내연기관 엔진에서 벗어나는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필수적인 전기차 부품입니다.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서버팜과 오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합니다.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산업 용도는 연간은 수요의 6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소비는 되돌릴 수 없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의해 주도됩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운송의 전동화, 그리고 데이터 처리 및 인공지능 개발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입니다. 36회 아래 중국 애널리스트들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AI 확장이 금속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식욕을 창출함에 따라 태양광 신에너지, 자동차,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의 은 수요가 어떻게 계속 가속화되는지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산업적 수요는 이전의 은 강세장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가격의 바닥을 제공합니다. 1980년 헌트, 형제의 코너링 시도 중에 은이 급등했을 때 산업 수요는 오늘날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금속은 주로 화폐였으며 투자자와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투기꾼이 거래했지만 필수 산업에 의해 대량으로 소비되지는 않았습니다.